네, 안녕하십니까. 대장간입니다. 오늘은 오토바이 배터리 용량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그 영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 시동이 조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제 자동차용 경차 배터리를 사용하라고 제가 했는데,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스쿠터 시티에 안 들어간다 뭐 이런 분도 있고, 그래서 병렬로 2개 사용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주셨고, 어떤 분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를 병렬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리튬 인산철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순정 배터리로 병렬 연결하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, 플러스는 플러스로 연결하면 됩니다. 될 수 있으면 뭐 같은 용량으로 순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주의점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병렬 연결을 해 놓으면 스스로 셀 밸런스가 돼요. 예를 들어서 위에 게 12.5V가 나오고 밑에 게 12.4V가 나올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요. 이쪽 배터리가 얘를 충전을 시켜주는 거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셀 밸런스가 되는데, 요게 이제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 돼요. 뭐냐 하면 이 같은 배터리, 같은 날 생산된 배터리라 그래도 이 배터리의 내부 저항값이 각기 다 다릅니다.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배터리는 그 자연 방전이 조금씩 미세하게 생기는데, 이 내부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 방전되는 이 방전값도 다르겠죠. 그래서 시동 또는 운행 시에는 병렬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정지 때가 문제예요. 시동 정지 후. 요게 중요합니다. 오늘 뭐 배달 일을 다 하고 저녁에 왔을 때 요게 이제 메인이고, 요걸 이제 서브로 시트에다가 보관을 했을 경우에 차단 스위치를 달거나 또는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를 하세요. 마이너스 단자 여기를 이렇게 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날 시동 걸 때는 여기다 연결을 하고 시동 걸고 그냥 계속 그 운행하시면 돼요. 얘도 다 같이 충전이 돼요. 2개 다. 꼭 기억할 거는 5번을 꼭 기억을 하세요. 요거. 5번. 시동 정지 후에는 꼭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를 한다. 메인은 분리 안 해도 되고 보조로 달아놓은 이놈을 꼭 분리를 하세요. 그러면 메인 배터리도 제 수명으로 살 수 있고, 이 보조 배터리도 제 수명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인산철은 무게도 가볍고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데, 이 시동용 배터리로 국내에 들어오는 이 배터리 셀이 좀 문제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CATL이나 BYD의 이런 인산철 셀이면 구입하셔도 돼요. 믿을 수 있으니까. 이 셀의 품질을,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중국에 있는 이 중소기업 셀이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품질을 100% 믿을 수 없는 게 그게 조금 문제예요. 왜냐하면 이 셀의 품질이 이 배터리의 수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, 만약에 중간에 얘가 하나가 이렇게 맛이 갈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, 이렇게 중간에 얘가 하나 맛이 가면 그냥 배터리 전체 다 이제 사용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셀의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겁니다. 이 BMS의 품질과 성능. 이제 얘가 방전을 하면 이 배터리 4개 중에서 어떤 거는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전압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, 이쪽으로 이제 충전을 시작을 할 때 이 각 셀이 같은 볼트로 이렇게 충전이 다 완충이 돼야 수명이 이제 오래 가는데, 이 BMS도 이게 조금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런 거를 데이터를 알기 쉽게 다 공개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,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충전이 돼도 모르는 거죠. 위에처럼 이렇게 딱 충전이 돼야 좋은데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. 그래서 이 BMS도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인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리튬 인산철은 우선 셀이 믿을 만한 회사의 물건인지를 보셔야 되고, BMS의 이런 품질도 보셔야 됩니다. 이 두 가지가 믿을만 하면은 구입하셔도 돼요. 대신에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. 그래서 이 리튬 인산철은 이 셀의 품질이랑 BMS 품질이 수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면,
경차 배터리를 겨울에 사용하라고 하냐면 우선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. 5만 원. 네. 그리고 뭐 파워도 좋고 안정성도 있고 내구성도 있고 이거 다 경차 배터리 오토바이 달면 5년 이상은 그냥 사용을 해요. 기본 5년은 넘어갑니다. 그리고 그 시트 안에 안 들어간다 이게 커서 그러면 요것도 네, 좋은 방법입니다. 보조로 순정 배터리를 하나 더 병렬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단 아까 얘기했듯이 운행을 안 할 때는 보조 배터리의 마이너스를 꼭 분리를 해라. 네,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, 리튬 인산철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, 셀의 품질, BMS 품질이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디 회사의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하고 네,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가격 대비 모든 거를 봤을 때 이 5만 원에 이런 성능을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오토바이 그 리튬 인산철 기본 막 20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그게 수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? 뭐 어떤 분들은 뭐 오래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복불복이잖아요. 그런데 이 납배터리 경차 40A는 기본 5년 이상은 다 사용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경차 배터리를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. 잘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골라서 네, 이렇게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